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은 네, 일단 첫 시간에 일단 엔트로피 관한 얘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 정보 이론,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좀 기본적인 퀀티티들,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 그리고 뭐 여기 엔트로피랑 그리고 이제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엔트로피는 뭐 첫 시간에도 얘기 열심히 나눴지만 뭐 어떤 확률 변수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보량 또는 뭐 그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뭐 통계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 좀 많이 보셨으면은 익숙하실 텐데 그 어떻게 보면 두 어떤 확률 분포의 이제 좀 거리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다른 방식의 해석 방법도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KL 다버전스를 쪼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쪼개면은 이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은 사실 이제 확률 분포가 P인 녀석이지만 우리가 걔의 확률 분포가 Q라고 잘못 알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는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확률 분포 이 확률 변수의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Q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포스테리어인 P로 업데이트되면서 얼마만큼의 정보 이득을 보는지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뭐 굉장히 뭐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Q가 만약에 이 Q가 이제 지금 디스크릿이잖아요. 일단 디스크릿인데 지금은 만약에 이 Q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디스크릿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제 유한계가 일반적인데 뭐 무한계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한계인 경우에 그거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면은 Q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상수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P에 이제 엔트로피가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그 실제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알게 됐을 때 얼마만큼 정보량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 그렇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정확히는 이렇게 되죠. 이게 DKL P고 여기 이제 Q 대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면은 이게 정확히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아니다. 아니다. 네네네. 이걸 하면 이제 그 어떤 게 나오냐면은 뭐 로그 스페이스의 크기 빼기 이제 P 엔트로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기억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KL 다이버전스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확률 변수의 이제 엔트로피는 최대 그 확률 공간의 사이즈 로그다. 이거를 만족하는 건 유니폼이기 때문에 유니폼일 때 가장 엔트로피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이 KL 이 X랑 Y가 인디펜던트인 인 상황에 비해서 현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만큼의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보가 아니라 이게 이 X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인디펜던스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px 곱하기 py가 만일 xy가 인디펜던트였다면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됐을 거고 이건 지금 현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x랑 y의 현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인디펜던트한 거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느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x라는 확률 변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요만큼 있고, 뭐 y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x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y가 주어졌을 때 x를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일단 y로부터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고, y에서 얻지 못한 나머지 정보를 얻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되고요. 뭐 이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로 가면은 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사실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뭐 관찰을 하면은 확률이 0인 사건을 관찰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0,1에서 뭐 샘플링을 했다. 뭐 값이 튀어나왔는데 뭐 2.8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확률 변수 값이 정확히 그 값이 나올 확률은 0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0인 사건을 우리는 항상 관측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는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엔트로피는 사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디퍼런셜 엔트로피라는 건데, 이 엔트로피는 사실 이제 유사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실제 엔트로피는 아니고 좀 가짜 엔트로피. 왜 가짜냐면은 보통 엔트로피를 이제 그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제 클라우드 셰넌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셰넌은. 근데 사실 이거 웃긴 게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라는 녀석이 엔트로피인 주제의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정보량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엔트로피에 비해서 그렇게 막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도 좀 재미있는 좀 특징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엔트로피가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녀석은 뭐 노멀 랜덤 베리어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디스크릿일 때는 유니폼이었지만 이제 전체 리얼 라인에서 전체 리얼 라인을 도메인으로 가지는 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그 평균이랑 분산이 고정이면은 가우시안일 때 가장 엔트로피가 높다.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엔트로피의 기본적인 성질들, 뭐 체인 룰이라든지, 뭐 컨디셔닝 리듀스 엔트로피라든지, 아니면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체인 룰,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KL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그 n폴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쪼개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나중에 뭐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분석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를 좀 쓰게 되는데, 그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n폴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n폴드 디스트리뷰션의 약간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잘 쪼개지는 성질을 뭐 텐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텐서라이제이션이 뭐 잘 되는 애들도 있고 잘 뭐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잘 되는 게 우리가 분석이 쉽기 때문에 그 이런 성질을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디셔널 뭐 KLWS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등식이라든지, 이거는 뭐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x1부터 xn이 가지고 있는 이제 총 정보량은 당연히 개별적인 정보량의 합보단 작겠죠? 같거나 작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DPI가 좀 재밌는 친구였어요. DPI는 뭐냐? 좀 지저분한데, 여기 이렇게 마르코프 체인이 있을 때 이 X랑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르코프 체인이 있을 때 X랑 Z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항상 X랑 Y의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과정을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그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 뭐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모델에 좀 넣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프로세싱 잘해봐야 여기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결국 정보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물도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뭐 garbage in, garbage out 뭔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KL 다이버전스 버전의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X에서 어떤 Z로 가는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 있을 때 X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이 Z에 인듀스 되는 디스트리뷰션이 대응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X1의 디스트리뷰션이 P1이다. 그러면 그거로 이 Z의 디스트리뷰션이 인듀스가 되겠죠? 이런 상황일 때 X에서 이 P1과 P2의 KL 다이버전스보다 이제 Z에서 Q1, Q2의 KL 다이버전스가 더 작다. 아까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뭔가 프라이어에서 포스테리어가 되면서 얻는 정보량의 습득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뭐 프로세싱을 더 해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항상 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는데 혹시 뭐 지난 시간 내용 중에서 뭔가 짚고 넘어갈 게 있으신가요? 채팅이 올라왔는데 화면이 안 움직였다고요? 큰일 났네. 아씨. 저번에도 중간에 화면이 안 움직여도 이렇게 빨리 안 되진 않았는데. 어이씨. 잠시만요. 이거 저도 다시 공유해 볼게요. 근데 어차피 오늘 새로운 내용은 없어가지고 뭐 크게 상관없긴 한데 굉장히 혹시 움직이나요? 네, 이제 움직여요. 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면서. 이게 간헐적으로 이러거든요. 저번에도 한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이랬는데 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씨 왜 이러지? 네, 아무튼 아씨 열받네요. 어차피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지난번 했던 거 그냥 복습한 거라 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제 컴퓨터 화면이 나와줘야 이게 제가 화면이 멈춰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왜 화면이 안 나오지? 그럼 네. 다음부터는 화면 멈추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또 컴퓨터 화면을 항상 보이는 거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네. 일단 뭔가 잠깐 새로 공유를 좀 해볼게요. 어, 예. 아, 복습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뭐 디퍼런셜 엔트로피, 뭐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뭐 KL 다이버전스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아니 혹시 뭐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이 슬라이드가 안 움직여가지고 전달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다 전달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뭔가 지난번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아이씨. 그러니까. 네, 일단은 계속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은 뭐 갑자기 이제 막 파티션, 알지브라, 뭐 퀀타이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자세히 읽어보셔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뭐 여기서 뭐 리고러스하게 디파인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건 딱히 아니라 가지고 사실 그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나 좀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뭔가 다루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사실 전부 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다룬 거거든요. 뭐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정해야죠. 지금까지는 뭐 px 로그 뭐 qx분의 px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좀 컨티뉴어스한 그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엔트로피라는 친구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가게 되면은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이 0인 사건을 그냥 관측하면 정보량이 무한대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 관측을 할 때 얼마나 정밀하게 관측하냐에 따라서 엔트로피에 관한 그 엔트로피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관측을 할 때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뭔가 값을 관측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뭐 한 소수점 5째짜리까지만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소수점 5째짜리까지 보는 게 그 숫자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관측을 할 때 이 어느 정도 이제 정밀도를 가지고 관측을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값을 관측을 하면은 그 값이 뭐 이쪽 버킷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 버킷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버킷 사이즈가 뭐 10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관측의 정밀도라는 측면을 받아들이면 좀 쉬운데 그 책에 있는 퀀타이저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평면을 좀 디스크리트하게 파티션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한계 파티션으로. 그래서 그렇게 파티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관측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느 버킷에 들어가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랑 거의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정밀하게 관측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관측을 했을 때 얻는 정보량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케이스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냥 버킷 2개라고 쳐요. 버킷 딱 2개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을 관측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얻을 수 있는 그 엔트로피는 많아야 1비트죠. 이 얘기는 첫 시간에 했었죠. 그 관측 가능성이 2가지밖에 없으면은 그 얻을 수 있는 정보량 최대 1비트다. 근데 이게 만약 뭐 4개가 된다. 그럼 최대 2비트까지도 얻을 수 있고 이게 점점 관측의 정밀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얻을 수 있는 엔트로피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좀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새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냥 디퍼런셜 엔트로피 자체는 확률 변수의 정보량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정밀도를 높여가면서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실제 엔트로피에 가까운 엔트로피를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정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거의 결과물이 이제 뭐 리미팅 덴시티 오브 디스크리트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 소개를 드리려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LDDP라고도 하는데 사실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엔트로피를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근데 그 이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지금 PDF가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칠게요. 뭐 F라는 PDF가 주어져 있으면은 요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시그마 뭐 fx dx fx 뭐 델타 x 그다음에 로그 fx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x가 이제 그 어떤 이 파티션 뭐 대충 쓸게요. 뭐 이런 파티션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요게 지금 이제 델타 x인 거고요. 그래서 요게 사실 이제 엔트로피가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구조법 할 때처럼 이 델타 x를 무한히 0으로 보내면은 무한히 이렇게 정밀하게 관측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라고 이제 주장했던 요거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fx가 아니라 fx dx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망한 건데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델타 x를 무한히 0으로 보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딱 이렇게 돼요. 되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엔트로피랑은 달리 KL 다이버전스는 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그 이제 엔트로피가 점점 정밀하게 관측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이 KL 다이버전스도 점점 정밀하게 관측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제가 뭐 직접 증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좀 그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수프리멈을 이렇게 쓰거든요. 수프리멈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모든 파티션 또는 이제 퀀타이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정밀하게 쪼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수직선을. 정밀하게 쪼갰을 때 그 이거의 수프리멈 마이너스를 붙이지 이거 마이너스 없어야죠. 이런 느낌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노트에 이 렉처에 있는 요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점 정밀하게 관측을 하면서 이 KL 다이버전스의 극한을 취해가지고 또는 수프리멈을 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의 KL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일 이제 좀 메저 티어리나 좀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좀 그 메저 티어리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PQ 이제 PQ는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 디스크리트일 필요가 없고 이제 컨티뉴어스도 상관없고 뭐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가장 일반적인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그런 경우에 KL 다이버전스를 음,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이제 메저 티어리 익숙하신 분들만 이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모르셔도 딱히 상관없어요. 이거는 혹시 그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좀 KL 다이버전스를 좀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정의한 거는 좀 자연스럽다. 반대로 엔트로피는 좀 부자연스럽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네, 괜찮으면은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보면은 뭐 엄청 막 정의를 많이 하는데 뭐 파티션이고 뭐고 알지브라가 뭐고 엄청 정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냥 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사실 뭐 크게 모르셔도 그 상관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F 다이버전스부터가 이제 좀 그 오늘의 좀 핵심 내용인데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가. 이제는 정의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긴 이건 지금 라지 P 라지 Q면은 그거의 덴시티를 뭐 스몰 P 스몰 Q라고 적으면은 PX 뭐 로그 QX분의 PX DX 뭐 혹은 이제 매적 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그 DP DQ 네 요거는 이제 좀 그 라돈니코딘 디러비티브 뭐 이렇게도 부르는 친구인데 네, 뭐잘 모르셔도 되고 어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해요. KL 다이버전스를. KL 다이버전스에 좀 몇 가지 좋은 성질들 있죠. 뭐 항상 양수라든지 아니면 뭐 컨벡시티라든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런 특징들을 갖는데 어, 이런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는 친구들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면 이 F 다이버전스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지금은 디스크릿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이유로 컨티뉴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극한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F 다이버전스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F가 약간 이 다이버전스가 어떤 종류인지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로그가 아니죠 이제 F 그래서 좀 써야겠다. FTP-DQ 아씨 아 진짜 좀 정신이 없는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메저 디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쓰시면 더 깔끔하죠.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는 왜 P인데 여기는 Q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고요. 이 F가 X 로그 X일 때 KL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왜냐? 네, 딱 아이고 이거 왜 지웠지? 딱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여기 F가 X 로그 X가 되면은 여기서 QX분의 PX가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QX가 PX로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F가 X 로그 X일 때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F 다이버전스를 얘기를 할 때 F가 만족했으면 하는 성질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어디 나와 있지? 아, 네네 여기 있네요. 이 F는 일단 컨벡스여야 되고 아까 이제 KLW의 컨벡시티에 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뭐 그런 좀 좋은 성질들을 만족시키려면은 이제 컨벡스여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KLW가 항상 양수다 이거 증명할 때 젠센 부등식 쓰잖아요. 그게 이제 컨벡시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컨벡스하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다음 뭐 F1이 빵이다. 이거는 이제 PX가 결국 다이버전스, 뭐 디스턴스 이런 거니까 같은 디스트리뷰션일 땐 최소한 빵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P랑 Q가 같을 때는 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뭐 어떤 F든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F면은 우리가 이걸 F 다이버전스라 부르고 KL 다이버전스랑 상당히 많은 유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네, 뒤에 나올 건데 뭐 방금 얘기했던 뭐 양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만족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 F 다이버전스를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QX가 빵이면 어떡하냐? 이제 QX가 빵이면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당연히 뭐 이 상태로는 이제 Q가 빵인 이제 영역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죠. 근데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그냥 그 XFX분의 1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 곱하기 FX분의 1을 이게 뭔가 이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요. 뭐 A 같은 거로. 이걸 여기 밑에서는 이제 좀 퍼스펙티브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 뭐 이런 퍼스펙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저는 처음 보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써가지고 그 정확히는 이게 1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값이 상관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XFX분의 1 값이 뭐 예를 들어 A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파트를 이거 좀 다른 노트에다가 쓸게요. 복잡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 F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뭐 QX가 빵이 아닌 구간이랑 QX가 빵인 구간을 나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요 구간 같은 경우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뒤에 구간을 해결해야 되는데 뒤에 구간 같은 경우 뭐 우리가 XFX분의 1 이거를 뭐 우리가 A라고 하면은 QX가 빵인 구간에서 이거 X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Q 로그 Q분의 PTX는 뭐 이렇게 되니까 음,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수렴한다는 이제 가정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QX가 빵이 되는 거를 격정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래서 이걸 뭐 퍼스펙티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네,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F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했고 이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예시에 좀 중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로 일단 KL 다이버전스 아까 얘기를 했죠. 이제 T 로그 T를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컨벡스나 컨벡시티나 이제 F1인 빵인 거 다 만족하면서 KL 다이버전스가 딱 된다. 그 다음에 뭐 FT에다가 마이너스 로고 T를 넣으면은 이렇게 뒤집힌다. 이것도 뭐 금방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가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분석할 때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도 호플리 오늘 안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 일단 기본 정의는 이래요. P랑 Q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걸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는 뭐 그 이 확률 공간의 모든 이제 부분 집합에 대한 수프리멈인데 부분 집합에 대해 PA 빼기 QA의 뭐 절대값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파란색 P가 뭐 이렇게 생겼고 Q가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거 바닥으로 일단 다 가기는 가야 되죠.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P가 Q보다 그 넓은 P가 Q보다 큰 그 영역들의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넓이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뭐 왜 그런지는 뭐 그냥 쉽게 금방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P가 Q보다 넓은 영역에서 P가 Q보다 큰 영역에서 그 이 넓이를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대로 뭐 Q가 P보다 큰 영역에서 이 넓이를 합쳐도 값이 똑같아요. 네, 당연히 똑같겠죠. 왜냐하면 적분하면 둘 다 1이니까. 그래서 뭐 둘 다 뭘 하든 상관없고요. 이게 왜 F 다이버전스냐? 이거는 F에다가 이걸 넣으면 돼요. 2분의 1 절대값 T 빼기 1 이걸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이 절대값의 적분, 전체 적분. 절대값의 전체 적분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검은색 영역 더하기 회색 넓이죠. 근데 이제 검은색이랑 회색 영역은 크기가 같고 그 각각이 둘 다 이제 각각이 그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니까 결국 이제 이 적분이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의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 뭐 헬린저 디스턴스. 헬린저 디스턴스는 F에다가 뭐 이런 걸 넣으면 돼요. 이런 걸 넣으면은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어디 쓰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오늘 안에 좀 얘기를 하게 될 내용 중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관련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할 때 보통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이따가 할 얘기긴 한데 이런 IID 샘플이 있어요. X1부터 XN이라는 IID 샘플이 있는데 이 IID 샘플이 P에서 왔는지 Q에서 왔는지 그걸 알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P의 n승이랑 Q의 n승의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랑 관련된 값으로 나타나요. 이건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라는 녀석은 이 n폴드 디스트리뷰션으로 n폴드 디스트리뷰션이 잘 안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골 때려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텐서라이제이션 있죠. 이게 텐서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디스턴스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뭐 토탈 베리언스 디스턴스가 다른 디스턴스로 뭔가 샌드위치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른 디스턴스 텐서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그런 디스턴스를 써가지고 좀 더 분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지금은 이해 못 하셔도 되고 아마 오늘 안에 할 내용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데 쓰인다라고 이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카이스퀘어 다이버전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뭐 카이스퀘어 다이버전스가 된다라고 하네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뭐 공부를 해서 더 공유를 해드리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좀 그 다이버전스 메저들을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이제 메저 티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저 티어리틱하게 다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다 뭐 이런 친구는 음, 이렇게 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B 빼기 DQ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헬린저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루트 DP 빼기 루트 DQ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짧죠. 그리고 뭐 이 카이스퀘어 다이버전스도 이건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지금 얘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TPTQ.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좀 메저 테오리틱하게 표현하면 좀 짧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F 다이버전스랑 그거 이그샘플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화면이 멈추거나 그런 건 없었죠. 제가 지금 계속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일단 멈추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냥 인터럽트 걸고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나오는데, 이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 자체는 계산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루기 쉬운 디스턴스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헬린저 디스턴스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이 헬린저 디스턴스 같은 경우도 텐서라이제이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헬린저 디스턴스 샌드위치 시키는 것도 뭐 쓸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로도 이렇게 부등식 관계가 나타나는데, 요거를 이제 뭐 핀스컬스 이니퀄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사용처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뭐 부등식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저도 이걸 마스터한 게 아니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F 다이버전스로 뭔가 바운드 시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F 다이버전스의 좀 특징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KL 다이버전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면 뭐 컨벡스하다, 뭐 KL 다이버전스도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뭐 컨벡스하다라는 거를 이제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PQ에 대해서 조인틀리 컨벡스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KL 다이버전스 네, 그쵸. 네, 당연히 KL 다이버전스도 F 다이버전스니까 코롤레리로 이제 얻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인데, F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을 해요.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게 KL 다이버전스일 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F 다이버전스일 때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네, 이거 코롤레리도 뭐 그냥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그거를 조금 몇 가지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은 우리가 그때 어떤 데이터를 관측을 하는데 데이터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K 종류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unknown truth, 그러니까 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이 P스타라는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인데 이 P스타가 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샘플링한 이런 X를 우리가 관측을 하고 어디서 왔구나라고 이제 계산을,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건데, 일단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P1부터 PK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면은 그러면은 더욱더 이게 그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만약 이제 P1이랑 PK가 전부 엄청 막 다르게 생겼어요. 막 되게 차이가 크다. 막 그런 상황이면은 어디서 왔는지 조금 더 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감각을 조금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P1부터 PK들의 뭔가 좀 KL 다이버전스라든지 뭐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라든지 뭐 그런 아까 얘기했던 F 다이버전스 메저가 작으면 테스트가 어렵고 뭐 크면 테스트가 쉽겠구나, 뭔가 이런 직관을 좀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이제 르캄의 방법이랑 이제 파노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은 뒤에 이제 다른 챕터에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7단원이었나? 근데 이 미니맥스 로어 바운드 계산할 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테크닉을 또 써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르캄 메소드랑 파노 메소드가 있죠. 그래가지고 좀 흔한 테크닉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파노의 이니퀄리티 이런 거는 진짜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 뭔가 이런 거 분석할 때 엄청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이제 잘 공부해 두시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르캄의 이니퀄리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퀀티티를 분석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그 어떤 테스트가 얼마나 좋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 테스트를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는 뭘 쓰냐면은 이런 걸 써요. 자, 이게 뭐냐면은 P1은 P1 이 probability 그 measure는 X가 지금은 일단 이걸 먼저 얘기를 안 했네. 지금은 일단 딱 두 개, 간단하게 해서 딱 두 개만 있는 상황이에요. 하이포테시스가.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죠. 아까 이제 K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지금 딱 두 개예요. P1이랑 P2. X가 이제 P1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P2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X를 관측을 하고 어디서 나왔는지 맞추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 확률은 실제로 P1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P1에서 나왔는데 그 P1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에러를 낼 확률. 뭐 이거를 뭐 통계에서는 그 타입 1 에러라고 얘기를 하죠. 타입 1 에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실제로는 V2에서 왔는데 그 아니 실제로는 P2에서 왔는데 P1에서 왔다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경우예요. 뭐 이건 뭐 타입 2 에러라고 이제 통계학에서 부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부르는 약간 컨텍스트는 어떤 컨텍스트냐면은 이 P1이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고 이제 P2가 이제 그 대립가설 일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아무튼 이 두 에러의 합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줄여 쓰는 거는 어떤 가정이 깔려 있냐면 이제 이 인덱스가 유니폼하게 둘 다 2분의 1 확률로 나온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 르캄의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이거예요. 이거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이 사이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1 또는 2로 매핑시키는 이제 함수, 다시 말하면은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는 P1에서 왔다.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얘는 P2에서 왔다라고 결론 내리면 2가 되는 거고 테스팅 펑션이거든요. 이 테스팅 펑션에 이제 에러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테스트 중에 가장 파워풀한 테스트, 가장 좋은 테스트는 그 인피멈으로 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이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인피멈을 취하면은 1 빼기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가 된다. 라는 이제 내용인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F 다이버전스에 관련된 이론을 쓸 수 있는 좀 출발점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증명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뭐 식만 풀었으면 되는데 이제 이 어떤 테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리젝션 리전으로 정의가 돼요. 억셉턴스 리전과 리젝션 리전으로 정의가 되는데 뭐 통계학에서 가설 검정 쪽 익숙하신 분은 이제 리젝션 리전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억셉턴스 리전이 있고 A 그래서 데이터가 이 A에 속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1에서 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 A의 여집합에 속하게 되면 2에서 왔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확률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 빼기 P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P1A 빼기 P2A의 인피멈이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아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인피멈인데 사실상 수프리멈이죠. 이거 어디서 봤냐면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 정의죠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1 빼기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가 된다고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이제 뭐 네이만 피어스 렘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네이만 피어스 렘마 같은 경우는 그 most powerful test는 이제 이런 likelihood ratio test다라는 그런 렘마인데 뭐 most powerful 하다 할 때 이 파워가 얘기하는 게 아마 이게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타입 2 에러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이만 피어스 렘마 같은 경우 타입 1 에러를 고정한 상태에서 타입 2 에러가 가장 줄어드는 게 likelihood ratio test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죠. 요게 이제 고정인 상태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p 밸류랑 좀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이거를 뭐 직접 쓰거나 할 일은 이제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 x1부터 xn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 이거 뭐 그 통계 그에서 거의 약간 좀 기초적인 그런 가설 검정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여기 좀 표현이 살짝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 n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만 우리가 이 테스트가 좀 괜찮은 테스트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다르게 말하면은 n이 얼마나 작으면은 아무리 좋은 테스트도 2분의 1 이상의 에러를 갖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의 합이 2분의 1 이상이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n이 작으면 n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모든 테스트가 이거보다 크게 될 것인가 에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를 바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는 텐서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걸 분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대신 텐서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로 우리가 부등식을 취해가지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우리 KL 다이버전스는 뭐야? 그쵸. 여기서죠.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우리 이제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P1, P2가 항상 다 같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 똑같아서 그냥 앞에다가 n 곱한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P1이랑 P2의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둘 다 노말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n이 이거보다 작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테스트도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의 합이 2분의 1 이상이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그 르카메 메소드인데 혹시 이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거 그러면 네, 여기도 어퍼 바운드 계산하려면 무슨 바운드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퍼 바운드요? 네. 어퍼 바운드가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르캄 렘마 이용하면 저 이제 infimum over all test 저 error probability 값이 그냥 네. 1 마이너스 p1 그러니까 p1의 nfold 마이너스 그러니까 p1 nfold랑 p2 nfold의 total variation 등호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맞죠, 저거 등호. 네, 이거 등호예요. 이거 등호예요. 이거 저도 볼 때 살짝 의아했는데 이거 등호가 맞죠,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밑에 보면 네, calculation is that n이 저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small probability of error임에 만족한다. 네. 그거 보이려면 결국엔 저거의 역으로 이제 어퍼 바운드를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어퍼 바운드라는 게 뭐예요, 어퍼 1 바운드? 마이너스 저 토탈 베리언스 아, 퀀티 이거요, 어퍼 바운드요? 예. 근데 그 사실 구린 테스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테스트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테스트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2분의 1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 이 인피멈이 어느 정도 이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테스트를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아, 테스트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 음. 테스트는 그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합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모스트 파워풀 테스트는 이거보단 작을 거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가 돼야 그런 되지 식으로 않을까요? 가야 되나? 뭔가 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건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네네네. 맞나? 그래서 뭐 네이만 피어스 렘마 같은 경우도 좀 구체적인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건 모스트 파워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그 반대 방향 부등호를 증명할 때는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테스트를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렇지. 네. 제일 좋은 테스트는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그 정도 하는 테스트를 아무거나 만들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 테스트 뭐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네네. 뭔가 그쵸. 뭔가 우리 좀 통계 시간에 배우는 그런 테스트 같은 게 있는데 저도 뭐 사실 통계를 다 까먹어가지고 네. 이거 통계에선 사실 그 뭔가 하나를 고정을 하잖아요. 뭐 이게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게 좀 피밸류인데 뭐 피밸류라기보다는 이거는 그거라고 봐야겠네요. 좀 컨피던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이거 0.05 0.05에 해당하는 테스트 중에 뭐 제일 좋은 게 얼마냐 뭐 타입 2 에러가 제일 작은 게 얼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이만 피어스 렘마에 의해서 뭐 그 그냥 라이클리드 레이시오 테스트 쓰면 제일 무난하고 아마 이것도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그냥 라이클리드 레이시오 테스트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네 그쵸 라이클리드 레이시오 테스트인데 이제 여기서 하는 내용은 좀 네이만 피어스 렘마에서 하는 얘기는 네, 요게 고정인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거의 합을 좀 최소화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풀고자 하는 문제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케이. 네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뭔가 특별히 없으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 파노스 이니퀄리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친구예요. 이제 이 파노스 이니퀄리티가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뭐 파노의 논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로버트 파노라는 사람이 이제 MIT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세미나 할 때 뭔가 거기서 즉석으로 만든 부등식이라고 들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들은 거라 가지고 아무튼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좀 더 이제 다 폭넓은 세팅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는 이제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경우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 르카메 메소드는 이 파노의 메소드 같은 경우는 멀티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뭐 K 종류가 있을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 x가 뭔가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find set에서 그 값을 가지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까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같은 경우에 이 v가 1 또는 2를 각각 2분의 1 확률로 가진다고 가정을 한 셈인데, 그 v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x가 이 k 종류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인덱스가 있는데, 이 인덱스를 뭐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이제 가지는 약간 그런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x인 셈이고, 그 다음에 이 y는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x가 1이 나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y를 p1에서 추출하게 되는 거고, 뭐 x가 뭐 3이 나왔다. 그러면 뭐 y를 p3에서 추출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x 햇은 우리가 이제 y로부터 관측한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y로부터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x의 값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x가 1이 나왔냐 아니면 3이 나왔냐 아니면 뭐가 나왔냐 이걸 추정을 하는 그런 x 햇이라고 보면 되고, 당연히 이제 x의 또 1부터 k까지 값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확률은 틀릴 확률이겠죠. 뭐 맞는 확률이든 틀릴 확률이든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이 틀릴 확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뭐 파노스 이니퀄리티 보면은 이 틀릴 확률에 관한 어떤 이제 뭐 이건 엔트로피를 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틀릴 확률을 이 x랑 x 햇의 엔트로피를 가지고 바운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어떤 노이즈 채널을 통과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좀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채널에 그러니까 이 채널을 통과한 노이즈 그 한 시그널을 복구를 할 때 얼마나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상한선은 이 채널의 특징이다. 뭐 채널 커패시티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뭔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그 이걸 통과하면서 뭔가 노이즈가 이제 끼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그널을 복구를 하고 싶은데 이 복구를 할 수 있는 효율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 채널 이제 셰논의 노이즈 채널 코딩에 나오는 그 이거를 이 효율을 뭔가 엔트로피로 바운드를 시키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시켜요. 뭔가 이런 정보 엔트로피를 가지고 바운드를 시키듯이 이런 비슷한 세팅의 통계적인 문제에서도 뭔가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바운드를 시킨다는 점이 조금 눈여겨볼 만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감각 직관적인 좀 얘기였고, 그 이거 증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게 사실 조금 인위적인 부등식이에요. 이게 뭐 이거 자체로는 어떤 좀 직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서 뭐 프로포지션인가 막 그럴 텐데, 자, 그 증명 같은 경우는 증명을 보면 이게 딱 인위적인 부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딱 그 퀀티티를 딱 놓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뭐 x 바가 주어져 있을 때 x랑 뭐 에러 이벤트 x랑 에러 이벤트의 좀 그 엔트로피를 딱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를 해요. 이거를 이제 1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방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x 햇이 아니라 x를 보내가지고 전개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결과 값이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등식을 얻거든요. 자세한 과정은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등식을 얻게 돼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약간 인위적인 부등식이 되는데, 사실 정보 이론 쪽에 좀 이런 증명들이 많아요. 그냥 뜬금없이 어떤 퀀티티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봤을 때 이 두 개가 같거나 또는 뭐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더라, 그런 식으로 뭔가 증명이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이게 좀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 파노 이니퀄리티가. 뜬금없이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답을 얻는데, 이거를 좀 다시 쓰면은 조금 의미가 있는 식이 돼요. 자, 이거를 눈여겨보시면은 이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하한으로 이제 이게 에러 프로바빌리티의 하한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간 게 이제 인덱스의 종류인 k고 로그 k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좀 중요해요. 여기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x랑 y에. 이게 사실은 조금 널널해진 버전인데, 원래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게 y가 아니라 x의 해실 거예요, 원래 버전은. 근데 이제
부등식이 되면서 이거 마이너스 1은 그냥 떼버려도 당연히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를 한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에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한번 프로세싱을 거쳐봤자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X랑 X 햇은 직접적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계산하기 어렵지만 X랑 Y 같은 경우는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계산하기가 수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사실 요게 조금 더 이제 쓸모가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코롤리에서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크면 클수록, 요게 크면 클수록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낮아지겠죠, 그쵸? 맞나, 낮아지는 게? 그쵸? 네, 이게 당연히 이제 X랑 Y의 연관성이 크면 클수록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이셔도 되고, 아무튼 이거 증명 그냥 위에 거를 그냥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 H2가 지금 그 바이너리 엔트로피인데, 뭐 정의는 사실 뭐 간단해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제 확률 P짜리 그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식 정리예요. 여기는 식 정리랑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데이터 프로세싱 이퀄리티 한번 써주면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예시를 하나 딱 보고 오늘 끝마치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마침 딱 됐는데, 네, 이거 한 가지 예시가 더 있는데 그쵸? 아까 이제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서도 만일 이제 인덱스 이제 P1부터 PK까지 이제 확률 분포 중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 1에서 K까지 이제 중에서 유니폼하게 하나로 골라진다고 가정을 하면 인덱스가,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세팅이죠. 그러면 모든 테스팅 그 가능한 이제 그런 테스팅 펑션들의 인피멈이 이걸로 로어 바운드가 된다라는 꽤 이제 쓸모 있는 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예시를 하나 딱 보면 되는데, 이제 20 questions 게임이라고 그 그냥 되게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추서라는 사람이 있고 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추서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어떤 단어 같은 걸 생각을 해요. 어떤 단어를 생각할 수도 뭐 인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을 하면은 이 개서는 yes or no로만 대답할 수 있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추서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추서가 답을 주겠죠? 그러면 개서가 그걸 바탕으로 20번 안에 질문을 딱 20번 안에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아키네이터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실제로 좀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아키네이터라고. 어, 네 맞아요. 20곡이 맞아. 정확히 20곡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무슨 화면이 나가고 있지? 이거구나. 이걸 해야겠구나.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네,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실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딱 시작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맞춰요. 이거 사실 신기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가끔씩 심심할 때 해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공유드렸고, 뭐 유명인 뭐 유튜버 뭐 소설 속의 인물 뭐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뭐 소개드렸고요. 다시 일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루션도 간단하거든요.
이 예서가 어떤 게 최적의 전략이냐면은 거의 이제 그 반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 반반으로 안 나누고 예를 들어서 그 가능한 답안이 뭐 100개가 있는데 30대 70으로 나뉘어지게 질문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키가 170 이상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뭐 30%만 170 이상이라면은 170 이하인 사람을 이 추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30%밖에 배제를 못한 거잖아요. 근데 만일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줄 수 있는 질문을 하면은 정답이 뭐든 간에 무조건 절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뭐 정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량이 가장 많은 디스트리뷰션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 균일하게 나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뭐 yes or no가 아니라 좀 답안이 뭐 예를 들어 5가지가 가능하다 해도 그냥 5개 유니폼하게 고르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거의 옵티멀 스트래티지가 뭐냐라는 거를 좀 파노의 이니퀄리티를 가지고 그 증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파노 이니퀄리티 굳이 안 써도 뭐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써보겠다니까 한번 그 들고 와봤고요. 그 일단은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정확히 2번씩 나눠지게 질문을 하면은 로그 1을 밑으로 한 이제 로그 2 n만큼의 질문을 하면은 무조건 답을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로그 n보다 작으면은 로그 n보다 이 값보다 적게 질문을 하면은 무조건 틀릴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거든요. 파노 이니퀄리티로. 사실 파노 이니퀄리티 안 써도 쉽게 증명할 수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으로 나눴을 때 무조건 그냥 더 답안 후보가 많은 쪽으로 이제 추서가 그 마음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파노 이니퀄리티 같은 거 안 써도 좀 되고 좀 그렇긴 한데 따라가 보죠. 네,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그 답안 후보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는데 그 확률 변수예요. 이 x는. 그러고 그 k가지 질문을 한 답변을 얻죠. 그 답변에 해당하는 게 y1부터 k까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뭐 마르코프 체인 기호를 썼는데 사실은 그냥 x에 대한 함수죠. x가 주어지면은 뭐 질문에 대한 답안은 고정이니까 확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게서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x를 추정을 하죠. 이것도 사실 뭐 마르코프 체인 기호를 썼지만 사실상 함수죠. y1부터 yk가 함수인데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이런 세팅에서 파노 이니퀄리티를 쓰면은 우리가 x랑 x 햇이 틀릴 확률에 관한 로어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한 거예요. 그걸 구하면은 딱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 값을 직접 계산하기는 조금 골 때리는데 이걸 부등식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체인룰 써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그냥 요게 hy1부터 yk 이것 가지고 바운드가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x랑 당연히 이 두 개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얘가 가진 인포메이션보다 작겠죠. 아까 그 다이어그램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로 바운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까 잠깐 보셨을 거고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x1부터 xk 아니 y1부터 yk의 인포메이션은 개별적인 인포메이션 총합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딱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y1부터 yk 각각은 그 가능성이 yes or no인 2가지 값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이 2가지 값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은 그 최대 엔트로피가 1이죠. 1비트. 1비트인데 이제 여기서 로그 2라고 쓴 이유는 이제 로그 밑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로그 2라고 쓴 건데 그 로그 밑이 2가 되면은 그냥 1비트죠. 그래서 뭐 이거 그냥 로그 2라고 쓸게요. 이러면 이제 이게 최대 k 로그 2다. 그래서 여기다 k 로그 2를 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만일 k가 로그 2의 n 빼기 1보다 작다면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요 값인데 이거보다 작다면 이게 0보다 커져요.
0보다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x의 값을 다시 말하면 답안을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아무거나 골랐을 때 에러가 생길 확률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말인즉슨 어떤 답안을 고르면은 무조건 에러를 범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파노 이퀄리티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 이제 이런 세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세팅이 그냥 엄청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정보 이론 쪽 논문에서 파노 이퀄리티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알아두면 좋은 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제 방금 한 얘기나 아니면 오늘 전체 한 내용 중에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아까 그 르캄 이니퀄리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네네.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세팅에서 했는데 혹시 그런 결과가 뭐 멀티플 테스팅에도 있을까요? 멀티플 확장이요? 네. 글쎄요. 이게 사실 지금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게 토탈 베리스 디스턴스라는 값으로 딱 됐는데 사실 요게 지금 르칸 메소드의 출발점이잖아요. 요게 돼야 이제 토탈 베리스 디스턴스를 뭐로 가두든지 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네네. 이게 멀티플이 되면은 살짝 복잡해져요. 왜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토탈 베리스 디스턴스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일단은 프로버빌티 오브 에러 자체는 정의가 잘 되겠지만 우변이 어떻게 될지가 그쵸. 조금 이게 우변이 이렇게 뭐 바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주질 않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이 이제 7단원에 나오는 르칸 메소드거든요. 거기서 보면 약간 이제 그 커버링 넘버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이거 조금 약간 후반 내용이긴 한데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멀티플에 대해서도 뭔가 되게 르칸 메소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런 짓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뭔가 패킹 넘버, 커버링 넘버라 했는데 뭐 이런 패킹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음, 어떻게든 해요. 이제 르칸 메소드를 써요. 그냥 보니까 어펄 바운드는 뭔가 가능한 것 같은데 완전 동일한 이퀄리티를 얻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퀄리티까지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어플 바운드까지는 되겠네요. 네, 뭔가 이런 방법을 쓰면은 어떻게든 르칸 메소드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뭔가 토탈 베리스 디스턴스랑 연관을 시킬 수는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 이쪽 내용을 거의 이 책 처음 그냥 훑어볼 때 쓱 본 내용이라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네, 그쵸. 여기 뭔가 하죠 여기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헬린저를 쓰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네. 네, 이것도 사실 지금 타이밍에 잠깐 보면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제가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이제 좀 준비를 해오진 않아가지고 네. 나중에 다른 분이 이제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시 예. 할 수도 있지만 네, 이쪽 7단원 내용 재밌거든요. 네. 뭔가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으신가요? 뭔가 여러 가지 뭐 노잼이라든지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면은 일단 기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코멘트가 없으시면 기록 중지.